원장님, 이번 질문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어요. 예민하지만 좀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질문이 뭐냐, 응급실 뺑뺑이가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지방에 사니까 네. 아플 일도 별로 없고 모르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은 응급실 뺑뺑이, 뭐 병원 뺑뺑이가 많고 바로바로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사실인가요? 저도 지금 지방에 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사실로 지금 다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뺑뺑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아파요, 응급 환자예요, 그럼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응급이라고 느끼지만 그게 네. 경증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증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나마 서울 쪽이나 수도권은 뺑뺑이라도 돌지 네. 지방은 갈 데도 없어요. 지방은 이제 한 2시간씩 서울 가서 또 뺑뺑이 돌아야 되고. 와, 그럼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뭐 네.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생길 거예요. 지방이라도 아무리,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응급실 가고 이렇게 해결됐다는 걸로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웬만한 지방도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면? 지방은 끝났죠, 완전. 네, 끝났고 지방에서 정말 운이 좋으면 치료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시간대에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운 좋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운이 안 좋아서 치료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몸 관리 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 거예요? 좀 민감한 질문인데 네. 못 밖으로. 뭐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제가 수련 받을 때 그때는 뺑뺑이란 말이 거의 없었어요. 아프면 온다. 일단 받는다. 네. 잘못되든 치료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어떻게든 받았어요. 어떻게든 받아서 일단은 돌아가시든 후유증이 남든 병원에서 끝냈습니다. 적어도 손이라도 대보고 돌아가시든지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병원 못 들어오시죠. 못 들어오는 게 첫 번째는 법적 리스크예요. 수익성이 떨어지고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런 말 많은데 사실 옛날부터 대학병원이나 그런 큰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 같은 데 있던 교수님들이죠. 그분들은 박봉이었어요. 박봉이라면 이제 말이 많지만 그 정도의 교육도 받고 네. 그 하이 퀄리티의 기술이 있는 분들 치고는 박봉이었어요. 실제 받는 금액이 한 10년 전에 초임 교수님들은 한 600대 월급이요? 월급 세후로 한 600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국립대 병원들은 네. 400대인 분도 계셨고 세후입니다. 세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데도. 네, 되게 박봉이란 박봉이죠. 야간에 또 콜 받고 나와야 되고 계속 입원 본인 이름으로 입원 환자분들이 계속 있고 그런 케이스니까 박봉이란 박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들 이랬어요. 이게 이랬던 게 사명감이 있고 나름 보람이 있으니까 또 사람 살리는 재미가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케이스로 정할 것 같지만 근데 암만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네. 하다가 조금의 삐끗하면은 감옥을 간다든지 그렇죠. 수십억의 그런 소송을 받는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한테 네. 암만 잘하는 사람이라도 손흥민이라도 슛 때리다가 페널티킥 놓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놓치면 벌금을 뭐 수십억 수백억 때리겠다. 이거 누가 찰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러네요. 딱 뭐 비유가 재판 올리고 아니면 굳이 그게 아니라도 소방관 119 네. 구급대원분들한테 못 살리면 그럼 뭐 벌금 매기고 법정에 세우겠다. 그럼 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맞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을 안 한다기보다 못 하는 거죠. 정말 상징적인 케이스가 언제였냐면 옛날에 이대목동 사건 신생아 애가 4명이 그때 사망했어요. 네. 수액이 오염됐다는 말 많았는데 담당 교수님은 수액이 오염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애들이니까 네. 영양제 먹여야 되니까 그 영양 수액을 처방했을 뿐인데 그 갑자기 4명의 아이가 그때 사망했던 케이스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섰죠. 당시에 감옥 가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무죄 나긴 했는데 네. 거의 몇 달, 거의 1년 됐나? 그 기간 동안에 감옥 들락날락 하면서 법정에 서는 게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스트레스죠.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걸 보면서 아 소아과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수련도 못 받아요. 그런 거 수련 받다가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수련 받다가 내가 배우는 입장인데 네. 분명히 실수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렇죠. 전공의 시절에 내가 배우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수하면은 네. 커버가 안 돼요. 뭐 감옥 가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배상금을 수억 수십억 내야 되니까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게 지금 현실인 거죠. 예, 현실.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법정 리스크를 줄이는 게 첫 번째인데 네. 그게 될까요? 그 환자 단체 이런 데서는 환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의사가 법적 책임을 안 지냐 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고의로 큰 과실이 있다면 책임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내 앞에 환자가 왔는데 내가 고의로 그 환자를 죽게 하겠다 그런 마인드는 없거든요. 뭐 사람인 이상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사람인 이상 그 나를 믿고 찾아와 주신 분인데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수는 다 하는 건데 그게 100%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맨날 공만 찾던 손흥민 선수도 PK 실패하고 네. 실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이거는 의학은 예측이 안 되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단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내가 100점짜리를 항상 할 수는 없어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 하나하나 다 기록을 보고 체크를 해서 뭐 한 개라도 토시 한 개가 틀리면은 과징금, 뭐 벌금, 법정에 세우고 이러면은 아무도 못 하는 거죠. 환자 보는 시간보다 진술서 쓰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진료비가 거의 한국의 100배씩 아, 높잖아요. 그렇구나. 그게 다 전가된 거예요. 법적 리스크가 다 전가된 비용이 환자한테 청구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이제 의료비 자체가 병원에 책정한 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쵸. 국가에서 이만큼만 받아라 하면 그거밖에 못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죠. 국가에서 이만큼만 받아라 했으면은 그 반대급부로 법적 리스크에서 좀 자유롭게 해준다든지 네. 그 책임을 국가에 좀 져줘야 되는데 그냥 책임을 개인한테 미루고 가격은 국가에 통제를 하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부 다 미용이라든지 그런 이제 리스크가 낮은 쪽으로만 다 옮겨가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현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의사분들의 환경과 진료를 더 잘 볼 수 있게끔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네요. 구조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법적 리스크만 조금 해결해 주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거고요. 그게 쉬운 일일까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의료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저도 나중에 환자가 될 건데 네. 저도 갑자기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심장이나 뇌,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문제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뭐 우리나라 의료가 잘 돼 있으면 좋죠. 씁쓸하지만 오늘 이렇게 좀 예민한 질문 대답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예민한 질문으로 가져와서 원장님을 한번 더 괴롭혀 가감 보겠습니다. 없이 뭐 시원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